안녕하십니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의 소통은 저의 기쁨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 어느 한 분이 저에게 다음과 같은 댓글을 보내왔습니다.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증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최악의 간첩 행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간첩 행위란 곧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탈북에 성공한 분들 중에는 중국이나 베트남, 라오스 등 여러 나라들에서 북한 보위부 요원들에게 잡혀 북송된 분들이 많습니다. 김정일 때부터 탈북을 막지 못하면 자기들의 독재 통치가 불안하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보위원들을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 파견하였습니다. 보위원들의 임무는 국경을 넘어 탈북에 성공한 북한 주민들을 색출하고 잡아내서 다시 북송시키는 것입니다. 북송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북송이 되면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오직 무서운 고문과 감옥과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항상 독약을 몸에 챙기고 다니다가 잡히면 그 즉시 자결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달리는 기차나 자동차에서 몸을 던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도망치다가 총알에 맞기도 합니다. 왜 그들이 죽음을 선택하겠습니까? 삶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북송이 되면 처참한 고문과 정치범 감옥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삶은 죽는 것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설사 산다고 하여도 감옥에서 인차병이 들어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달프게 고문이나 받고 살다가 죽는 것보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선택으로 죽을 수 있을 때 자결이라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보위원들은 시신도 가지고 갑니다. 왜 가지고 가는가? 그것은 곧 그들의 업적이며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시신들이 넘어오면 북한의 보위부 안전부 같은 법기관들에서는 또 노동당이나 인민위원회나 같은 정부기관들에서는 주민들을 모여놓고 강연회를 합니다. 강연회의 핵심 포인트는 조국과 수령을 배신하고 도망친 자들의 말로가 어떤가를 똑똑히들 봐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공포가 생기고 죽음이 두려워서 그 지옥의 땅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속에서도 불굴의 투사들은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의 탈출을 거행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그런 탈출도 완전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되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정은은 국경 지역들도 최선년처럼 이중 삼중으로 철조망을 하게 하였고 쥐레를 묻었고 곳곳에 함정들을 파놓았습니다. 또 탈북을 막지 못하면 그 책임을 물어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도 사살하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는 국경정비대가 혼자서 지키던 국경을 폭풍군단이라는 특수부대가 내려가서 함께 지킵니다. 서로 감시하면서 지키니 국경은 김정은이 바라던 대로 완전히 철통이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해마다 6월 25일이 되면 주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미침구 대회를 합니다. 미침구 대회란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대회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서 최근에는 북한 역사상 있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대회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탈북자 소탕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민족 반역자이며 인간 쓰레기인 탈북자들을 찢어 죽이라고 외치는 대회입니다. 정신병자이고 악마인 김정은이 아니고서는 생각해낼 수도 없는 대회입니다. 북한에서는 탈북자라는 단어가 완전히 민족 반역자, 대역적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훈통한 일입니까? 북한 주민들은 모이고 싶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더러운 말을 외치고 싶어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하라고 지시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죽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탈북자 문제가 김정은의 독재 통치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이었으며 김정은이 이런 대까지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지만 남과 북이 손을 잡고 평화적으로 민주주의적으로 통일하자면 김정은의 독재 정권이 무너져야 합니다. 김정은의 독재 통치에 위협을 준 영웅호걸들은 민족 반역자가 아니라 진정한 애국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생결단하고 대한민국에 오신 분들은 정말로 영웅들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한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온 두 청년을 다시 북송시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있어본 적 없는 일입니다. 과거의 역대 정부들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는 헌법에 따라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사생결단하고 오면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을 반기듯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만들어 놓았고 하나원을 수료하면 즉시 대한민국 국민증을 주었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일이 제일 반가워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간첩행위가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 말도 안 되는 처사에 대한 국민들의 완성이 높아지자 두 청년들은 살인 전과자이기 때문에 돌려보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북한과 전화 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북한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면서 저희 브로커들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소문을 듣고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알아보고 확인된 내용만 방송합니다. 저는 북한에 있는 저의 브로커들에게 북송된 두 청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연락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연락이 왔는데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이 살인자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독재자들이 그들을 놓고 북한 주민들에게 또 강연회를 한 것입니다. 강연회의 내용인즉은 봐라, 남조선에 가도 이제는 안 받아준다. 오히려 우리에게 다시 보내준다. 남조선이 얼마나 우리 원수님을 무서워하는지 알겠느냐. 그러니 탈북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원수님께 충성을 다해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이 삶의 희망이어서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사생결단의 여정들을 이어왔는데 문재인은 그 하나 남은 소중한 희망마저 김정은을 도와 짓밟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